나갈지가. 제가 한 5년 전에 지금은 모빅이지만 모빅의 그 원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GNC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주변 시내에 쭉 뿌렸어요. 그게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공개키하고 개인키가 있어. 움직이면 해보라 이렇게 해서 뿌렸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계를 승계를 했지만 전혀 다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 청구를 하니까 이제 비밀리에 블로킹을 해버렸어요. 블로킹을 하더라도 자기가 만약에 그걸 움직였다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수억 원의 청구권이 생긴 건데 제 친척들 중에는 제 처남만 좋고 제 처남 그 다음에 저랑 가까운 지인들 싹 다 털렸어요. 그거를 한 번도 안 움직여 본 거예요. 옮겨보라고 준 건데, 움직여보라고 준 건데. 이들이 근데 저한테 비트코인이 안 들었냐 들었어요. 실제로 일부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하고 P2P를 옮기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다가 적선을 받는 맞아요. 이미 비트코인 전에 알리페이로다가 휩쓸었거든요. 알리페이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현찰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가 다 이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주면 호기심이라도 오면 옮겨봤을 거고 그렇죠. 옮기면 트랜지션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없애도 안 없어지거든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옮겼구나. 제 가까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억씩 다 털린 거죠. 물론 그거 이제 모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좀 괜찮은데 50대 이상은 귀찮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귀찮으면 무릎 쓰면 수억이 생긴다 그러면 다 무릎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몰랐으니까 그럴 텐데 이 중국이라면 시도 안 맥혀요. 중국은 진짜로 다 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중국인들이 지금 안 사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USDT가 누구 거예요? 그 중국인들 자본으로 만든 거고 그게 중국 은행이 거래소랑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리페이나 이런 걸로다가 USDT 같은 걸 어떻게 사갖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투자하도록 만들면서 이게 커진 거거든요. 테더라는 것 자체가. 테더가. 그러면 중국 정부가 지금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지금 중국인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인도 다 세상 뉴스 보는데 트럼프 정부 안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할 거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중국 정부가 놔두겠냐고. 그게 올해 또 중요한 이슈기도 하겠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제가 보고 있는 게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셋 다거나 아니면 MS까지 넷 다거나 넷 중에 하나 어떻게 블록체인과 이 코인 비즈니스를 치고 나가느냐. 빅테크들이 2018년도에 마크 저커버그가 리브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 투자한 거 다 털렸고 정치적으로 몰렸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트럼프의 말만 쭉 보면 그거 해도 돼요 이제. 오히려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날린 거거든요. 리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들어가면 블록체인이고 탈중하고 이런 거 하나도 강조하지 않아요. 미국에 의한 크레딧망을 밀어줄 거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교수님이 쓰셨던 커뮤니티 마지막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네요. 기업들이 낙오될 거다. 트럼프 정부 때 그게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지금 리플이 그 스테이블 코인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저는 이걸 사인이라고 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린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금 제가 말을 잘 들으세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린 게 아니에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려면 미국을 이해해야 되는데 미국이 1960년대에 유로 달러라는 걸 막지 않았거든요. 유로 달러라는 건 명동 사채 시장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생긴 거예요. 비공식 금융망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니네 규제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미국이 검토했어요. 근데 미국이 당시 베트남 전쟁 뭐 복지에 쓰면서 달러가 부실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유로 달러를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 달러라는 게 미국 바깥에서 달러가 모여갖고 달러 수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장기국채 안 팔려요. 장기국채가 안 팔리니까 우리가 뉴스를 뭘 봐요? 연준의 이자율 발표한 무관하게 미 장기 이자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 채권이 떨어지니까 오르는 거거든요. 장기 채권 수요처가 없어요. 중국이 안 사거든요. 근데 테더, USDC 이런 애들이 달러 받아가지고 다 장기채로 보관하거든요. 채권으로 갖고 있는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트럼프의 그 핵심 멤버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그래서 열어준 거예요. 이거를 준비한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개탄스럽네요. 이거에 올라타지 않으면 페이먼트는 다 뺏긴다고 보셔야 돼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렇게 해서 풀려버리면은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네요. 중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속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옹호했다라고 해갖고 비트코인은 꽂혀 있는데 매번 그랬어요. 매번 불장 때마다 주인공은 비트코인이 아니었어요. 기반은 비트코인을 깔아주고 주인공은 늘 다른 얼굴이 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2025년도 불장의 주인공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트럼프가 가상화폐를 민다라는 의미는 전략적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겠다는 걸로 보셔야 돼요. 특별히 미국이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허용만 해주면 달러냐 유로냐라는 선택권을 유럽인들한테 줬을 때 달러 선택한다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예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 동대문 상인들도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이건 들은 얘기인데 홍콩에 낙가마들이 와갖고 낙가마라는 용어는 이제 전문 용어인데 이제 때로 이렇게 떼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환관리법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이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들 테니까 받겠냐 그런 거죠. 받는 거예요.
훨씬 편하니까. 편하죠. 근데 이거를 기존에 무역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걸 받으면 이거 채로 못 써요. 자기도 월급 줘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원화로 바꿔야 되거든요.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면 뭐에 쓰냐? 용처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2025년도부터 전 세계인들 중에 눈 밝은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안 쓰고 달러가 순환되는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용납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을 완전히 체인지하는 거라서 미국의 동맹들이 미국한테 그러지 못하게 할 거고 미국도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 다급해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처가 이제 전 세계 일반 기업과 일반 개인들한테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이 개점 휴업으로 들어갑니다.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겠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건전한 나라잖아요. 근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 생각해보세요. 나이라가 지난해 달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나이라의 엘리트들은 비트코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달러로 받으면 달러로 환전할 때 정보가 착취해버리거든요. 암시장 환율이 있는데 암시장 환율로 안 주잖아요. 공식 환율로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환율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요. 그나마 비트코인은 가격이 요동하니까 강심장 아니면 안 받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잖아요. 너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원래 저 2부에 좀 준비했던 게 비트코인 패권 싸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으로만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모든 건 다 비트코인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게 리플 론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건 비트코인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더리움도 지금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어요. 물론 완전히 막지 못하지만. 그러나 비트코인을 안 막는데 못 막는데 그걸 왜 막냐 이런 논리가 강한 거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하고 비트코인하고 경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일부는 비트코인, 일부는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보관할 가능성이 높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네요, 진짜로. 미국이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나서 어제 쓴 글도 그 내용인데 10년 동안 내가 어느 구멍을 채워야 되나 봤더니 구멍이 하나 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기술주의자들이 기술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 알려줬어요. 양자 컴퓨터 질문 그때 했을 거 아니에요. 양자 나오면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답이 있더라고. 그렇죠. 10년 그렇죠. 그러면 뭐 10년도 더 전에. 예. 이미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런 리스크 요인. 그리고 뭐 맨날 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 채굴 만료되면 어떻게 해? 뭐 이런 거 다 있고 전기 많이 쓰는 거 어떻게 해? 다 있어요. 내가 무슨 구멍을 채워서 이 지적 흐름에 공헌할 거 했더니 내 역할이 있더란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그 기술자들이 달러와 항공모함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이페드 아모스라고 여러분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왜 달러는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이번에 나온 건 더 피아머니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냥 자유무역이 미국의 항공모함 없이 가능하다라는 그 전제에 있어요. 완전히 인간에 대한 오해를 너무 단단히 하는 거죠. 역사에 대한 몰이 이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레바논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레바논 사람이지만 자기 조국에 처한 현실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공부해서 가상현실에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레바논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하루하루 질서가 없는 곳 아니에요. 거기가 한때는 잘 나갔던 나라예요. 중동의 파리라고 명명이 되던 곳인데 지정학적인 그 파벌 싸움에서 붕괴됐고 위성 국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고민해 보면 그냥 무역이나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근간에는 군사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 세계적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럼 군사력이라는 게 하늘에 떨어지냐? 그게 얼마 비싼데? 우리가 지금 자유무역이라고 부르는 미국 시스템에서의 그 자유무역은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같이 가는 거고 항공모함의 뒷면은 달러예요. 달러와 항공모함은 같은 거예요. 같은 곳에 다른 사이드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지면 항공모함 잘 안 돌아요. 이거를 아무도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미국이라는 제국이라고 부르건 패권국이라고 부르건 이게 조세 시스템이라서 미국하고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도 달러를 써주면서 미국이 무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범퍼를 열어주면서 미국은 발행한 국채를 갖고 재정제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건데 비트코이너들이 말하는 것처럼 전부 비트코인으로 쓰게 되면 미국한테 아무도 세금을 안 내니까 미국이 군사적인 순찰을 안 돌면 전 세계 질서가 붕괴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고 누구 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제가 10년 전에 공부할 때 그 비트코이너들은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전후가 바뀐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앤토노폴리스한테도 많이 배웠지만 기본적인 이상주의자에서 한계가 있구나 그래갖고 제가 치워버렸죠. 저는 이상주의를 대학교 때 세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오류거든요. 너무나 인생을 제가 10년 정도 낭비한 시절이라서 일말에 저는 미련이 없어요. 이상주의의 그림자처럼 저는 안 쳐다봐요. 아이, 전 뭐 말도 안 돼. 근데 이상주의자들이 대체로 문화적으로 패셔너블하고 그다음에 머리들이 좋아. 배울 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배울 건 많은데 딱 그 이상주의 영역에 들어가면 딱 쳐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 막 배울 게 너무 많죠. 똑똑하고. 근데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무한 낙관. 그건 다 오류로 가요. 인생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서로 무역하고 거기에 군사력이 필요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군사력은 누가 되는 건데? 그건 심판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 심판 보는 게 아니잖아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심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플레이어면서 동시에 심판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골 때려요. 포카하우스 운영하면서 포카판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속 룰을 바꾸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게 미국이 한 일이에요. 계속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꿔요. 심지어만 룰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잃었다 싶으면 쟁반 갖고 가요. 일본이라고 하는 플레이어한테. 그 일본은 다 따놨다가 칩 올려놔야 돼. 이렇게 일본에 삥을 한 3번 뜯어요. 크게. 마지막 삥 뜯은 게 1985년 플라자 합의고 그러나서 일본은 엔화 절상했다가 거품 경제 갔다가 몰락해서 지금 30년째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이잖아. 한번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그전에도 여러 번 삥을 뜯겼는데 기적처럼 일어났다가 중국이 삥을 안 뜯기네. 삥을 안 뜯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얘는 옆에다가 포크하우스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 용납이 되냐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이너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했죠. 이게 내 영역이다. 하고 공부해갖고 이제 일찍부터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자산이고 지정학적인 전환기에 비트코인은 국가들이 채택할 거고 비트코인이 중립적인 심판이 될 수 있고 미시적 개인한테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막 떠들었는데 이 사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제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원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환기에 뭔가가 진짜로 내 말대로 되려면 뭔가 어느 정치 세력이 비트코인을 확 끌어안아야 되는데 근데 글쎄 트럼프가 2024년대 선거 전략을 비용 끌어안으면서 완성을 시킨 거예요. 서사가 완성이 됐네요. 그렇죠. 트럼프 때문에. 예, 서사가 완전히 완성이 돼버렸어요. 저를 따라오면 미국의 의도가 보여요. 다만 남는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전략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이미 1기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고 갑자기 덴마크 보고 그린란드를 달랬다가 파나마 운하를 쳐들어가겠다든가 물론 언론이 과장한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고가 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일반인들하고. 완전 달라요. 목적성에 의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선악을 따지지 않는 사람. 네. 그 어떤 면에서 반대로 그런 거죠. 반대로. 골 때려. 그러니까 제가 남는 퀘션은 트럼프 팀의 어떤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리즈너블한 논리적인 사고 체계는 알겠어요. 근데 이대로 할 것 같진 않아요. 좌충우돌 할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트럼프는 정치가기 때문에 거리를 확 둘 수가 있죠. 오히려. 아, 그럼요. 왜냐면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공격할 거니까. 그리고 이해상충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 공격을 안 하는데 트럼프 가문 자체가 막 가상자산에 막 두 아들이 하고 있고. 그렇죠. 얘네가 해먹은 거다. 청문회 열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몰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쭉쭉 클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면 돼요. 뭘 안 해주면 되냐면 안 괴롭히면 돼요. 근데 그러기엔 또 중국에서 꿈틀거릴 거고. 중국은 난리 나죠. 중국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이 유입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와요. 근데 중국의 부자들은 달러를 가지고 밖으로 빼내기 바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플러스였는데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되자마자 11월 달에 순유출이 일어났대요.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중국 힘들어요. 중국은 지금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 부동산 문제도 있고 버블이 꺼지고 한 것들 지금 정부가 은행들 틀어막아주고 있지만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야지만 이게 메이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 유출된다? 중국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 정도인데 트럼프와 공화당 띵크탱크가 알아요. 그래서 중국 보고 위안화 절상해라 이렇게 100번 말하는 것보다 그냥 중국인들이 비트코인 갖게 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근본이자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금이 원래 무역 흑자를 무한정 쌓거나 무역 적자를 무한정 쌓을 수 없도록 하는 자율 조정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의 통화를 갖고 통화 장난을 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한정 중국처럼 흑자를 쌓거나 미국처럼 무한정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가 생겨요. 조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절로 조정이 일어나요. 근본이자에서 일어나는 조정처럼 일어나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이 등치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벌써 한국 GDP를 넘었었잖아요.